자, 이제 그 북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현안 보고를 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7월과 8월에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가 7월 8월경에 대공세를 감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이미 그렇게 됐고. 예. 그러면 북한이 지원을 더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의 온통 그 시선을 뺏겨 그렇지 더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6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4, 5일 간격으로 러시아가 가진 모든 종류의 미사일과 드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한 달 내내 폭격을 했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은 병원, 학교, 그다음에 행정기관, 주거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어떤 전쟁 이후에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어떤 그 일종의 말살 정책에 가까운 폭격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기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역대급 규모였어요. 규모 자체가. 근데 이 시기가 정확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때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상승 효과가 있네요. 나는 이 구조가 심각한 구조라는 거예요. 서로 거울처럼 마주보며 달리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버리고 이스라엘은 지킨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이게 이제 기회의 창문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총동원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폭격을 했거든. 그랬는데 저기 뭐냐고 북한군이 이미 10,000명 이상 파병이 돼 있다 그러지만은 지금 저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핵무기만 사용 안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동원되는 이런 종류의 근데 사실은 이란보다 여기가 훨씬 심각해요. 근데 관심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란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론이. 그렇죠.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한 군데 전쟁이 다른 전쟁을 악화시키는데 그 원리도 똑같은 게 새로운 살인의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그 드론과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우크라이나전에서 나오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채택하거든. 그러면서 이게 그 하나의 전쟁, 이 살인의 가성비 높은 기술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은 어딥니까? 북한은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시리아 또 이상해져가고 이라크, 예멘 이상해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값싼 드론에다가 그 소수의 병력으로 이제 그 전투가 가능해진 이게 이제 1인칭 시점 전투라 그러는 건데 저기 퍼스트 퍼슨 뷰 드론 1인칭 시점 드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저기 이스라엘이 극소수의 특수부대를 이란에 넣어가지고 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6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이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나흘 뒤에 6월 17일에 러시아 공습은 거의 가공할 규모와 수준이었거든요. 나는 러시아가 이미 중동 정세를 읽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통제력이 이제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우리 맘대로 한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로 가던 포탄 2만 발을 빼돌려서 중동으로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포탄만 빼돌렸겠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던 무기도 안 준다는 뜻이야. 그걸 중동으로 빼돌렸다. 그러면은 이제 방어력이 없는 우크라이나 이게 완전히 도가내든 쥐 아니냐. 이 신호를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발신을 한 거예요. 그럼 러시아를 계속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푸틴, 네타냐후, 트럼프 3명. 요 3개 그 저기 이게 정치적으로 친하거든. 요 세 명이. 세 사람이. 요것이 2차 대전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걸 저기 엑시스 오브 뭐저 네이션 해서 엑세스 그러니까 엑세스 이블이라 그랬죠. 아니 그거는 악의 축이고 2차 대전 때는 주축국이라 그랬죠. 주축국. 주축국이라 그랬다고. 엑세스 오브 네이션 그랬죠. 그래서 이걸 3국을 주축국이라 그러는 침략국 연합이라고. 침략국 연합. 난 지금 저기 트럼프, 네타냐후, 푸틴이 그래 보여. 센 사람이. 서로 간에 격려해줘. 네네. 서로 간에. 이래가지고 저기 뭐냐 남의 나라 국제법 어기고 영토 보전이랑 국제 정치의 대원칙을 깔아뭉개고. 그래도 트럼프는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주축국 연합 아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주축국 연대지. 이래가지고 저기 해버리니까 그럼 또 다음 차례는 어디냐? 이게 지금이 아직 세계가 전쟁의 문턱에 들어섰어요. 나는 이게 한 전쟁이 다른 전쟁을 추동하는 방식. 그렇죠.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인도 파키스탄도 재래식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나 그거 무지한히 심각하게 봐요. 왜냐? 역사상 최초로 핵보유국끼리 충돌한 거예요. 위험하죠 그러면. 그래서 다행히 빨리 끝났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다음엔 어디입니까? 르완다, 콩고, 뭐 미얀마, 뭐 필리핀 다 후보자예요. 다 요즘은 그쪽 내전은 뉴스 축에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만 군데 똥을 싸질러 가지고 그래서 흑해에서 지중해까지 죽음의 벨트가 완성되고 있다. 죽음의 벨트가. 그러면 봐봐요. 아니 트럼프가 지가 집권하면 24시간 이내 전쟁 끝난다. 가자 지구에 미국 휴양소를 져가지고 뭐 이제 거기를 뭐 새로운 휴양 도시로 만든다. 뭐 이란하고는 핵 협상을 타결해서 중동의 질서를 재편한다.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어요. 그걸 해서 이제 중동의 평화 협정을 만든다. 전부 개소리야. 되긴 뭐가 돼?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불장난이에요. 되긴 뭐가 돼?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세 명의 조합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최악의 조합이다. 최악의 조합이 이게 그 저기 전쟁의 문턱을 새로운 인공지능과 드론의 어떤 살인의 기술로 가성비 높은 살인의 기술로 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의 나라 침략하고 히히덕거리는 그런데 전부 국내 정치에서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사실 러시아도 옛날에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있었고 야당도 있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싹 없어져요. 네타냐후는 또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면 꼭 전쟁을 벌여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난 트럼프가 내년쯤엔 탄핵된다고 봐요. 저렇게 나가다가는 이제 미국 사회가 못 견디거든.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서의 민주주의의 퇴행이 또 정치적 위기가 바깥으로 호전성으로 표출되는 구조.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뭐 드론 보내고 해안포 쏴서 북한하고 뭐 한판을 외환을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인기 없는 권위주의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 전쟁을 벌이거나 긴장을 고조시켜서 이렇게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요 행태가 세 명이 똑같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도 거기 비슷하고.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 안 당하고 대통령 하고 있었다면 어땠겠냐 이거지. 비슷해졌을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거다. 그래서 정치인 자기 개인의 스트레스와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정치적인 안전판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쟁을 끌어들이는 이런 나쁜 정치의 연합이 이게 주축국 연합이 돼버려 가지고 난 이게 드디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세계는 전쟁의 문턱으로 들어섰다. 그게 왜 그러냐? 과거에는 세계에도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뭐 냉혹한 국제 질서라 그러더라도 보통 전쟁이라 그러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또 어느 정도 명분이 있을 때 국제사회가 용인이 될 때 하는 게 전쟁이라고 우리는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협력의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러면서
뭔 저기 저 마음만 먹으면은 힘을 앞세워서 대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더불어서 그걸 통해 국내 정치 네. 자기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이런 세계로 간 겁니다. 네. 이제 바야흐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시대가 됐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참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러시아 이거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선상에서 얘기한 박선훈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12일 만에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아니 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휴전 협정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휴전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트럼프가 아주 휴전을 더럽게 했다고. 휴전도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아니 휴전이라 그러면 교전 당사국이 몇 월 며칠 동시에, 몇 시를 기해서 동시에 끝내야죠. 우리가 총을 내려놓는다. 그렇죠. 이건데 이거는 교전 당사국은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24일 날 12시부로 먼저 이란이 휴전을 하고 이게 말이 돼요? 12시간 후에 이스라엘이 휴전한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2시간은 뭐야?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면은 권투 시합을 하는데 네네. 휴식을 알리는 공이 울리면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야 되는데 한 명은 제자리로 가고 12분 후에 공격하고. 한 놈이면 그때 가서 제자리로 돌아. 이게 권투 시합이 되냐고. 안 되죠. 이게 얼마나 불공정해요.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이상한 걸 했느냐? 저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봐라, 이란이 먼저 휴전 선언한 건 항복 선언한 거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준 거다. 이러면 됐지. 네타냐후, 어이, 이러면 너 국내 가서 얘기하기가 어때?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꼼수를 쓴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요? 왜냐? 네. 난 전쟁 계속 하고 싶은데. 우리 네타냐후 원래 목적이 작년에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그다음에 저 웨스트뱅크의 이슬람 지하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가서 때려 부쉈는지 알아? 결국은 본진 이란을 때려 부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날만 기다렸어. 나는 저 이슬람 정권을 참수시키는 게 내 목표야.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약속했어. 그런데 뭔 휴전을 해. 이러면서 까칠까칠하게 나오니까 서둘러 이란을 얼른 휴전을 시키고 다시 전화를 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말썽이 난 거거든. 그러면은 이걸 휴전이라 그러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저기 뭐냐 어떤 평화에 시당초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어떻게 내가 끼어들어 가지고 한 건 하느냐. 말하자면은 자기 정치의 득실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뭐 사람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이게 뭔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한 걸 보면은 완전히 그 사회의 신경과 동맥을 끊어버리는 이 혼란과 공포 조성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라고? 그다음에 저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전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마. 여기에 있는 일종의 말살 정책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왜 심각한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넘는 기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일종의 교착 상태였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종전이 모색되던 시기에 그걸 갖다가 아주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지금 저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상황으로 악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저 앞으로 저 미국이 이런 지도력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강대국 간의 협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후보지들에서 다 터진다니까 이제 이게 세계 대전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맞아요.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했던 얘기 중견 간부가 자꾸 이제 군을 이탈하는 문제. 이 문제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아직도. 대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그 있어서. 처우를 윤석열이 3년 내내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3년 내내 안 해줬거든요. 이제 그 문제도 있고 이번 계엄 영향도 컸죠. 아, 그래요? 아까 트라우마 치료받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데 대한 그 심리적 자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피해자다. 그런데 내란 중요 종사자들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다음에 뭐 선관이다 국회다 간 거는 위치 확인하고 질서 확인 잡으라고 간 건데 의원 끄집어내라고 보낸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했나 보다. 군인들이 오해를 했다. 그럼 봐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지. 명령 받은 대로 한 건데 자기들은.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도 지휘관이 사과를 안 하고 이래고 이제 잡혀간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과제가 있는 건데 이걸 군의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려면은 보통 그 노력 갖고 안 되는데 근데 안규백 장관이 사람이 좀 물러 터지거든 원래는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근데 개혁은 좀 승질이 더러워야 잘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산을 넓게 펴서 국방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은 잘 하실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를 그냥 정확하고 결단력 있게 해 나가려면 좀 센 팀이 그 보니까 육사 출신이 차관을 맡았더라고요. 그런 건 차관한테 좀 맡겨가지고 좀 과단성 있게 하는 거는 또 역할 분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 나가고 뭐 이런 어떤 그 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지금 국방장관과 인사 나누고 있는 장면을 쭉 보고 계십니다. 잘 하겠죠. 그래도 물러 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정신 바싹 차리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누가 찬바가지에 그 냉수를 담아 가지고 얼굴에 뿌려요? 뿌릴 준비를 하고 있어. 장관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한번 싹 뿌리고. 아니면 냉수 맞고 속 차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 자세가 꼿꼿한 차관이 있고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이거 대충 했다가 큰일 나게 생각했구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짱짱한 팀을 가다가 하나 해가지고 밀어붙여야죠. 그렇게 해서 좀 초기에 제대로 해놔야죠. 김종대 전 의원이 차관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뭐 벌써 임명됐어요. 갔어요. 뭐 그럼 뭐 위원회 이런 거요. 개혁위원회 뭐 이런 거, 국방개혁위원회. 뭐 국방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글쎄, 그거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 그거는 인사 검증 안 받는 자리예요. 안 받는 자리입니다. 안규백 장관이 잘 들으시고 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어제 사진 하나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이죠. 김정은 일가 이렇게 뭐 어디 행사 뭐죠? 새로운 무슨 관광 단지 만들었다고 행사하는데 눈에 띄는 게 김주예요. 김주예요. 많이 컸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컸을 뿐만 아니라 난 리설주하고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설주가 뒤에 따라가요. 그래 오랜만에 나타났어. 근데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왜 뒤에 따라가냐는 거예요. 김주혜가 나 앞에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니? 이제 그 자리를 뺏긴 것 같은데. 이제 후계자로 그럼 김주혜를 완전히 결정일 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게 후계자는 그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딸바보라서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후계자 원래 6살짜리 애 때부터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6살짜리를 어떻게 후계자라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 좀 컸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후계자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진짜 딸바보도 저런 딸바보는 처음 봤어요. 그러다 리설주가 오랜만에 이제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딸하고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같이 가고 딸이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보면 이설주가 뒤에 따라오고 김주혜가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죠. 습관이 돼서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뭐 하여간 가족 장치를 계속 저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휴양소라 가지고
저기 리서치까지 나온 게 아닌가. 주로 뭐 ICBM 발사할 때 딸 데리고 맞아요. 거기도 갔어요. 잠수 아니 그 배 진수할 때도 그때도 같이 가고 늘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김주애를. 근데 이상해요. 그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 아닌가? 그렇지,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핵무기를 그걸 그러니까요. 뭐 하고 일하는 거고 원래 딸한테는 평화를 가르쳐야지. 근데 안 그래요. 미사일을 먼저 가르쳐야 돼. 배를 잠수함 보여주고 막 미사일 발사하는 거 보여주고 막 호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딸이 있지만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프로레슬링 경기나 끌고 가서 권투 선수 피 철철 흘리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창칼을 일본도 하나 회칼 갖다 놓고 우리 딸한테 그런 거나 구경시킨다 그러면은 안 되죠. 저기 아동 학대죄로. 아동 학대요. 솔직히 얘기하면 김정은이 하는 행동은. 근데 많이 컸더라고. 많이 컸다. 사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죠. 그거 보면 특이하게 아무튼 이설주가 뒤에 따라가고 김주애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북한은 그런 게 심하잖아요. 누가 가까이 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들어서. 생각이 듭니다. 네.